지난달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쟁점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쟁점 교육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전망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달 국회 통과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이었죠? 네, 국회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 법안의 명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개정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숫자 하나 바꾼 게 전부인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지원 비율은 교육청과 정부가 각각 47.5%씩 나눠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액수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총 예산 1조 9,800억 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00억 원씩 내고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국고 지원이 지난해로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안만 있고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편성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예산안에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당초부터 이 국고 지원은 더 이상 못하겠다, 교육청이 할 수 있다라고 밝혀왔는데 이런 방침을 제2요구권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2요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법안의 경우 지난달 31일에 정부로 이송돼서 오는 수요일이 제2요구 기한이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되는데요. 따라서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된다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논의를 거쳐서 그 재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최종 통과, 2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네, 그런데요. 워낙에 현 정부가 거부권을 많이 써오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아이들에게 학비를 나라가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워낙에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고 이 정부 지원금이 9,400억 원에서 0원이 된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총 33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서 수정된 뒤에 합의 처리된 경우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97%가 결국 폐기된 건데요. 다만 이번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에 대해선 교육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역시 기간은 연장하되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그 아쉬움을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3년의 일몰 기간을 둬서 15%, 10%, 5%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만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의 시간은 1시간이 안 됐습니다.
네, 따라서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지원 비율이나 기간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 쓰일 예비비로 무상교육 예산을 대야 한다는 점이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유보통합이나 AI 교과서 예산 같이 정부 정책에 따른 예산을 교육청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적으로 교육청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이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9,400억 아니면 0원이 아니고 이 중간쯤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원만한 소통 기대하겠고요. 이 방금 언급한 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예산 가운데 또 큰 부분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낮추는 법안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됐는데 이게 당장 내일은 아닐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해서 학교 선택에 맡기자고 하는 이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 날짜만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보다 닷새 빠른 지난달 26일 처리됐는데요. 하지만 정부 이송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인 10일에야 정부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여당에선 국회가 고의로 정부 이송 절차를 늦추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는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이송 이후 15일 안에 제2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제2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처리 절차로 내일 국무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AI 교과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미리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21일에 제2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또 국회로 가고 이 설 연휴 일정까지 고려하면 2월이나 돼야 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3월이면 개학이란 말이죠. 학교 현장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든 교육자료든 어떻게 결정이 나든 당장 3월부터 학교에 적용하려면 준비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건데요.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취재해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절반 정도의 지역이 법안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안의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현장의 혼란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AI 교과서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올해는 일종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이제 적어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사용이 아니고 선택적 사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 발언 들어보면 사실상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1년 유예한다는 방침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교과서 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AI 교과서 선정 여부를 학교 선택에 맡겨놓으면 학교마다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져서 교과서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교과서 저작권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저작권료 비용이 치솟으면서 구독료도 수십 배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교육부 발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교육 과정 내에 교과형 도서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네, 이렇게 AI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은 AI 교과서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I 교과서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AI 교과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용 도서로 지정될 경우 이를 학교 선택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역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갈지 또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서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